네,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발탁한 야당 출신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예전 보좌진에 대한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년 전 인턴 직원에게 쏟아낸 폭언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자신의 기사 보고가 늦었다는 건데 해당 직원은 이 일로 보름여 만에 의원실을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상황을 사과했고 일로써 보답할 것이라며 사퇴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이 후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송구하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후보자를 배신자라며 제명 조치까지 내린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며 송구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인성과 자질, 품성은 숨길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인사 수혈 시도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측근에게 총리 제안을 받았고 김민석 총리 등 측근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도 여러 통 받았지만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해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진정한 탕평이 아닌 보수 인사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야당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현재 당의 상황에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할 일은 보수 재건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보좌진 인턴에게 한 폭언 정황이 담긴 녹취가 좀 공개가 됐잖아요. 논란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사과의 입장을 냈는데 야권에서는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라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좌우 양 진영에서 지금 협공을 받고 있는 형국이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강성지청 개딸 그룹에서도 이해훈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 예를 들면 비상계엄, 특히 내란 관련해서 어떤 반탄 행보를 보인 것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좀 여전히 곱지 않은 그런 어떤 시선이 있고, 또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배신자라는 그런 어떤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3선을 이제 서초구에서 하면서 굉장히 좀 보좌관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어떤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녹취가 뜬 건데, 8년 전에 이를 이 인턴으로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이제 녹취를 한 건데, 네. 얼마나 그때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인격적 모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8년 동안 그걸 이제 보관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거다. 그렇게 되면 청문회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갑질 이슈가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특히 갑질로 인해서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낭만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갑질 이슈에서 어떻게 될까 한번 청문회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의원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이해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명분을 이번 장관에 다 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꼭 정말 여러 번 사과를 통해서라도 그 굴곡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선의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의 당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굴곡진 그런 정치의 역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장관의 본인의 적절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좋은 예산과 그런 보수의 경제적 그런 담론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잘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장관 청문회의 잣대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당파성에 매몰돼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공식 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사실도 재조명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탄핵 무효 즉각 석방. 이 후보자는 당시를 돌아보며 자신의 판단 부족이었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후보자의 내란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공개 사과입니다. 이 후보자는 장관직을 제안받은 데 대해서는 책임의 소환이며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 출신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 둘러싸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철학과 동지까지 버렸다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탕평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장관 인선 발표 직후 이해훈 후보자를 제명한 국민의힘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지가 되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도 철학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참담한 마음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했다고 비판했고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이런 배신자 탕평책 인사는 처음이라며 날선 논평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이 후보자 제명에 대해 탈영병에 목을 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며 보수 진영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반영된 실용주의적 탕평 인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른바 윤 어게인 행보를 했던 걸 두고 당내 일각의 비판 목소리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배 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는 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곽상원 의원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도 이제는 통합 대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냐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원칙까지 꼬집었습니다. 각종 논란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돌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는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인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인재라면 두루 활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인물은 이해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보수 진영 인물이자 경제통정치인으로 꼽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념, 진영과 관계없이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주의 인사 철학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신설에 반대하던 야당의 인사청문회 공세를 염두에 둔 인재 등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해훈 후보자죠.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야당 내에서도 한적인 분으로 인사로 꼽히는 분이고요. 또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뭐 누가 어떤 흠을 잡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 소속이었고 중도 인사로 분류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전 식량정책실장을 발탁했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의 현역 최다선 국회의원인 육선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특별보좌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을 역임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려 이해도가 높은 만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재수 전 장관의 사임으로 공석인 해수부 장관은 후임자를 모색 중인 상황으로 이번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